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제 함수까지 끝났고요. 유리함수, 무리함수 남았고 경우의 쪽 파트 남았는데 그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좀 나중에 하고요. 진도가 느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원래 진도 느리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진도가 느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차피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끊어가도 되니까 경우의 수를 먼저 합시다. 그만큼 경우의 수를 좀 경수? 말짱할 때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끄트머리 가서 하면은 또 정신 못 차릴 거 뻔히 보여서. 그리고 여기가 너무 교재가 쉽게 돼 있으면 제가 좀 뭐 프린트를 하나 더 갖고 오든지 하든지 할 건데, 자, 오늘 일단 뭘 할 거냐면 첫 번째 파트 순열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랑 순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몇 쪽입니까? 자, 교재 158쪽입니다. 자, 교재 158쪽을 보시면 1번, 자, 뭐라고 돼 있죠? 첫 번째 개념 합의 법칙이 있고요. 두 번째 곱의 법칙인데 솔직히 이건 같이 한 번은 설명할게요.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이 있어. 이거 사실 언제 배웠게요? 중학교 때 배웠어요. 여러분, 곱의 법칙이 뭐고? 소리 지르면 깨우려고 소리 질 때마다 목이 당겨서 내가 안 돼. 이거 참아야 돼. 소리 안 질러야지. 자, 합의 법칙이 있고 곱의 법칙이 있는데 소리 지르다 계속 목이 나가서 야, 좋더라고. 이렇게 수업 많이 할 때는. 수업 많이 할 때 좀 제발 졸지 말아요. 여름방학 때 좋은 놈들이 제일 싫어. 겨울방학이랑 학기 중도 아니고, 학기 중은 내가 그래도 소리 질러도 그 다음 수업이 안 기니까 가서 쉬면 회복되는데 하고 또 오후도 수업이 있는데 이 지금 소리 질러 놓으면 오후에 또 골골댄다고. 원래 소리 질러면 안 되는데. 자,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 있는데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이랑 뭐가 어떤 거였죠? 중학교 때 배웠을 때? 되게 쉬워요. 되게 간단한 얘기야. 자, 상황이 또는으로 연결되면 합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곱의 법칙은 and, 그리고로 연결되면 곱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라고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무슨 얘기라고 하는 거야? 합의 법칙은 더하기를 하라는 얘기고 곱의 법칙은 곱하기를 하라는 얘기인데, 자, 그 와중에 더하기 할 때, 자, 사실 이게 더하기가 아니고 정확히는 뭐죠? 교집합이었고 집합에서 합집합이었죠.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NA랑 NB랑 케이스 둘의 경우의 수를 더하는 거야. 더하는데 뭘 빼야 되지? 중복으로 골라지는 건 빼야 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을 배웠던 내용들이 그대로 녹아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네. 이게 다였어. 그래서 사실 이게 별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그리고냐 또는이냐에 따라 더하기 빼기를 하는 건데, 우선 우리가 자, 집합할 때도 했었죠. 집합할 때도 뭔가 막 경우의 수 구할 때 상황 하나 나오고 상황 하나 나오고 곱하기 하고 했었잖아. 그거 자체가 애초에 이런 곱의 법칙 내용이 녹아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문제 간단히 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이거 되게 쉬워요. 그 밑에 있는 개념 체크부터 볼게요. 개념 체크. 일단 합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바로 샘플을 보면서 풀어보자고요. 927번 이런 얘기야. 편의점에서 자, 이온 음료가 있고 과일이 있어. 이온 음료 예를 들어 A, B, C가 있고 그 다음에 과일 음료 1, 2, 3, 4, 5가 있는데, 자, 문제에서 이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야. 그러면 재밌어봐. 여기서 하나 고르고 여기서 하나 고르는 건 아까 곱의 법칙처럼 하는 거지. 그리고니까. 근데 여기는 과일 음료나 또는 이온 음료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 둘에 대해서 뭘로 연결돼 있어? 두 개 또는으로 둘이 연결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온 음료랑 과일 음료가 또는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전체 선택지가 더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라고? 선택지가 8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걸 만일에 이렇게 안 하고 이온 음료 하나 고르고 과일 음료 하나 고르는 거야. 그럼 선택지가 3개랑 5개고 그리고 연결이니까 곱하기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또는과 한글적으로 또는인지 그리고인지만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928번은요. 같은 식으로 A 도시에서 B 도시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는데 하루에 버스가 10편, 고속열차가 5편, 항공이 2편으로 편성이 돼 있대. 근데 이것들을 다 또는으로 연결해 버렸죠.
교통수단 중 사용할 수 있는 교통편. 그러니까 또는으로 연결해버리니까 나는 버스 또는 고속열차 또는 항공을 이용해서 육로로, 그러니까 육지로 올 수 있는 거니까 더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 아, 물론 잠깐만. 육로로 가는 거니까 10이랑 5를 더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겹치는 게 없으니까 교집합 빼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답이 15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내려면 당연히 이제 집합이랑 엮어서 교집합인 쪽이 나오게 문제를 만들겠죠. 그러면 좀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같은 식으로 929번은요. 자, 10보다 작은 두 자연수를 곱할 때 두 수의 곱이 홀수인 걸 고르래요. 그럼 뭐야? 먼저 자, 1 홀수인, 자, 여러분 곱해서 홀수려면은 홀수 곱하기 홀수를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홀수 고르는 게 1, 3, 5, 7, 9 중에 고르는 거니까 선택지가 몇 개? 5개인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홀수를 고르는 것도 1, 3, 5, 7, 9에서 고르는 거니까 5개입니다. 그러면 홀수를 고르고 또 홀수를 고르는 거니까 위고 그리고로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둘을 곱해야겠죠. 그리고 연결이냐 또는 연결, 그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이니까 25개가 정답이겠죠. 자, 그리고 경로 문제도 똑같아요. 그래서 930번. 자, 세 지점 ABC가 있는데 두 번을 지나지 않는다고 해요. 같은 지점을. 그래서 A에서 C로 가려면 무조건 A를 거쳐서 B를 거쳐서 C로 가겠죠. 근데 A에서 B를 갈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야? 3가지입니다. 그리고 B에서 C를 가는 선택지가 몇 가지야? 2가지죠. 근데 이게 또는이 아니지. 이 둘을, 자, A에서 B로 가는 코스를 고르고 그 다음 B에서 C로 가는 코스를 고르는 거니까 그리고 연결해요. 그렇기 때문에 곱해서 6가지. 이게 답니다. 엄청 쉽죠? 벌써 두 덩어리가 끝났어요.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이 끝이 났어요. 근데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어렵게 낼수록 어려워요. 여기는 말이 더러울수록 더럽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 그래서 뒤에 순열은 오늘 나중으로 미루고 우선은 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 유형이 꽤나 많아요. 그것들 대해서 하나씩 공부를 좀 해봅시다. 이거 하나하나 유형들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우선 예를 들어서 945번이랑 946번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하는 거 필기 잘 해놓고 나면 여러분이 나중에 숙제를 나머지 채워야겠죠. 과제 관리 시간에. 자, 945번 10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2 또는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 여러분, 그러면 2 또는 5니까 2로 나누어지는 거 구하고 5로 나누어지는 거 구한 다음에 더하면 끝나요? 아니죠. 그 와중에 이 둘이 겹치는 애가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실제는 뭐야?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인 거 고르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몇 개? 50개. 5의 배수 몇 개? 20개.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2와 5의 배수, 그 공통인 배수는 10의 배수죠. 그래서 10의 배수가 몇 개야? 얘가 10개죠. 그래서 정답이 어떻게 된다? 둘이 더한 다음에 겹치는 걸 꼭 빼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70개가 아니에요. 몇 개? 60개가 정답입니다. 요렇게 풀어야 된다고. 일단 요걸 조심해야 돼. 합의 법칙에서는. 겹치는 거 빼는 거. 자, 그리고 946번도 볼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데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인 사건이 A, 그 다음에 12 이상인 사건을 B라고 하고 A 또는 B야. 그러니까 또 똑같은 얘기인데 사건 A가 있고 사건 B가 있어요. 이 둘을 뭘로 연결했다? 또는으로 연결했으니까 더하는 게 맞아. 근데 A는 어떤 애요? A는 눈의 합이 5의 배수인 거죠. 그러면은 6짜리 주사위 2개 던져서 5의 배수 나오는 게 합이 얼마? 5거나 10인 경우겠죠. 그리고 B는 뭐예요? B는 눈의 수의 합이 10 이상인 거니까 합이 10, 11, 12인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상황적으로 봐봐. 이게 10이거나 10, 이거 다 또는 연계니까 얘들을 다 더하면 돼. 근데 누가 겹쳐? 누가 겹쳐요? 10인 사건이 겹쳐요, 안 겹쳐요? 그쵸? 10인 상황이 겹치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한 번만 더 해야겠죠. 그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각자 구해서 10인 상황 겹치는 걸 빼든가 아니면 애초에 10인 걸 한 번만 더 하든가. 자, 5가 되는 거 뭐 있어요? 5가 되는 거 1, 4, 2, 3, 3, 2, 4, 1. 여러분 다른 겁니다. 이게 순서상으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 주사위랑 두 번째 주사위가 나온 숫자가 그거가 표현하는 거라서 잘 봐봐. 1, 4랑 4, 1이 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다른 거. 그리고 2, 3이랑 3, 2가 다른 거예요. 알겠어요? 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집합처럼 생각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원래 주사위를 던지는 방법이 6가지에서 총 36개의 순서쌍이 나와요. 그 중에서 이 상황이 몇 개인지 구하는 거야. 자, 5인 게 몇 개? 4개. 맞죠? 그 다음 10인 거는요? 10인 거는 4, 6이랑 5, 5랑 6, 4니까 몇 개? 3개. 11인 거는 5, 6이랑 6, 5, 9요. 한 2개죠. 그 다음에 12인 거는 6, 6 몇 개? 1개. 그래서 다 더하면 끝나겠죠. 그래서 정답이 10가지가 됩니다. 이게 난이도가 쉬우면 경우의 수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좀 쉽게 공부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 방학 때. 뒤로 가면 어려우시니까. 자, 그 다음 유형 2번으로 가볼게요. 요거를 방정식이나 부등식 이용해서 푼다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게 뭐냐면 케이스를 나누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몇 번 해볼 거냐면 948번이랑 그 다음에 951번 여기 2개 해봅시다. 오늘은 그 쉬운 거라니까. 이 뒷부분은 아까 함수 쪽 어려운 거 했으니까 여기는 좀 편하게 들으면 돼. 필기만 잘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948번. 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00원을 모두 사용해요. 가격이 100원, 200원, 400원인 세 종류의 사탕을 구입한대. 근데 각자 한 개 이상 구입한대요. 그럼 여러분 100원짜리를 A, 200원짜리를 B, 400원짜리를 C라고 놓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어떤 개념이냐면 요거를 어떻게 접근하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 X 더하기 2Y 더하기 4Z는 ABC보다는 이제 X개라고 생각합니다. XYZ로 바꿀게요. 자, 요게 얼마가 되는데? 요게 1,500원이니까 15가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건 있어. 봐봐. 어차피 남는 걸 X로 채우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이제 고르는 건데 사실 이건 노가다로 푸는 거거든요. 노가다로 푸는 건데 그 노가다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일단 한 개씩은 무조건 깔았어. 맞아, 아니야? 하나씩은 산다며. 그러니까 다들 1, 2, 3은 돼야 돼. 자, 그 상황에서 그러면 큰 수인 애를 케이스 나누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요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푸는 요령은 뭐다? 요령은 큰 수의 개수로 시나리오 짜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 이렇게 1번 Z쪽이 4면 돼, 안 돼? 4면 안 되잖아. 그럼 이제 가능한 게 3일 때, 2일 때, 1일 때 여러분이 이렇게 상황을 세팅을 해야 된다. 그냥 노가다를 하되 노가다를 좀 하는 요령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Z가 3이야. 그러면 그때 이게 12가 됐지. 맞아요? 그럼 그때는 Y는 1, X는 1 말고 더 돼야 안 돼. 다른 게 없죠. 그 다음 Z가 2일 때는 좀 많아질 거야. 자, Z가 2면 어떻게 돼요? 얘가 8이니까 요거 둘 더해서 얼마가 돼야 돼? 7 돼야 돼. 그럼 그 상황에서 Y가 3일 때와 Y가 2일 때와 Y가 1일 때가 가능하지.
물론 꽉 채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x는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1로 고정. 이거는 x가 얼마? 3으로 고정. 이건 x가 5로 고정이긴 해요. 그치? 그래서 몇 가지 나온다? 3개. 1개, 3개. 그리고 z가 1인 경우는요. y가 얼마부터 가능해? 얘가 이제 4니까 11까지 가능해. 그러면은 1부터 5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y가 1에서 5까지 가능하고 그때마다 x가 바뀌겠지. 그냥 써줄게요. 여러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 난 이렇게 제가 이거 굳이 써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긴 한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개.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직접 여러분이 나눠서 전체 가능한 경우의 수가 몇 개다? 9개가 되겠죠. 왜 9개야? 왜 더하기로 연결해요? 얘들 곱하기 안 하고? Z가 1인 경우와 2인 경우와 3인 경우가 동시에 발생하는 게 아니죠. 내가 그냥 상황을 Z가 1일 때 또는 Z가 2일 때 또는 Z가 3일 때로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상황은 연결이 뭘로 돼 있다? 또는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상황에서 나온 결과물을 어떻게 해야 된다? 더하기 연결해야 된다. 합의 법칙을 써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9개예요. 됐죠? 자, 그 다음 951번. 그래서 이게 너무 쉽다 보니까 계속 앞쪽에 걸 끄집어내서 오는 건데 봐봐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4라는 2차 함수가 있대. 요거랑 y는 b가 있대. 요 둘이 만나지 않게 하도록 하는 a, b라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래. 이렇게 나왔어요. 자연수 AB로 된.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봐요. 이거랑 이거랑 만난다 안 만난다 하는 건데 결국에 이제 무슨 얘기야? 얘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 y는 b가 이렇게 있겠지. 근데 요 놈을 다시 정리하면 y는 x 빼기 2분의 a의 제곱 더하기 4 빼기 4분의 a 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얘랑 만난다 안 만나는 결정 안 만나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상황이? 여러분 뭐 연립해서 판별식 D로 풀어서도 되는데 똑같은 결과 나올 거야. 연립해서 판별식 D로 푸나 이거나 결국 꼭지점의 Y좌표보다 B가 어떻게 돼야 돼? 아래쪽에 있으면 되겠죠. 내가 원하는 상황은 이 상황입니다. 연립해서 판별식 D로 풀어도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예쁘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A제곱 더하기 4B가 1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판별식 D로 하셨어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 뭐 어떤 걸로 하는 거는 여러분 자유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또 마찬가지야. 시나리오를 짜야 되는데 1번 A가 1인 경우부터 하면 되겠죠. A가 1이야. 아, 물론 B를 건드려도 돼요. 근데 A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A가 1일 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B는 1이니까 1부터 어디까지 가능해? 3까지 가능하겠죠. 2번 A를 2로 하면 얘가 4가 돼. 그럼 이게 10이니까 B가 어떻게 돼요? 1부터 2까지밖에 안 되겠죠. 그리고 3번 A가 3이면 9니까 B가 1밖에 안 되고요. A가 4인 거 없죠. 그래서 개수가 몇 개? 3개, 2개, 1개 다 더하면 6개. 이런 식으로 푼다는 얘기입니다. 쉽죠? 안 어려워요. 아직 합의 법칙까지는 쉬워요. 지금은 고민하는 게 없이 한 거니까. 자, 여기까지 필기해 주시고 그 다음 고배 법칙 얘기를 해볼게요. 원래 쉬워. 여기는 어렵게 나오면 어렵고 쉽게 나오면 쉬워요. 왜? 배운 내용이 없는데 그 와중에 더럽게 되면 개더럽거든. 진짜 개더러운 거 한번 나중에 보여주긴 해야 되는데. 와, 진짜를 순열로. 어? 이거랑 순열로 보지. 순열까지 다 할 거야 오늘. 이게 순열이긴 하지. 경우의 수를 한 다음에 할 거니까 순열을. 이라 손 들어. 약간 졸리면.
자, 그래서 일단 쉽게 유형 1번, 2번까지 설명했고요. 그 다음 유형 3번은 고배 법칙 관련된 건데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차라리 좀 헷갈리는 걸로 해봅시다. 헷갈리는 걸로 954번 같은 거 한번 해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56번 두 개 해볼게요. 자, 이거 여러분 한번 보세요. 954번 봅시다. 다항식, 지금 봐봐. 다항식이 있는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고 그 다음에 X 곱하기 Y 곱하기 Z가 있는데 이걸 전개했을 때 나타나는 항의 개수를 구하래. 전개를 직접 할 거라고? 자, 여러분 이거 몇 개, 딱 봐도 몇 개예요? 답이 9개죠. 왜 그런 거냐면 제가 전개를 하는 게 사실 이런 개념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괄호에서 A, B, C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두 번째에서 X, Y, Z를 하나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고르면 항이 AX, AY, AZ가 나오는 거고 같은 식으로 B를 먼저 고른 다음에 X, Y, Z를 고르면 BX, BY, BZ가 나오는 거죠. C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렇게 늘어나듯이 접근을 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뭐다? 첫 번째 괄호에서 선택지가 몇 개? 3개. 그 다음 두 번째 선택지 더하기 연결되는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니까 선택지가 몇 개? 3개. 그래서 곱하면 9개. 요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괄호가 하나 더 붙어도 항의 개수는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를 들어 봐봐. X 더하기 Y를 두 번 곱하면 항이 몇 개예요? 3개죠. 왜? X제곱 있고 Y제곱 있는데 X, Y가 2개 나오죠. 그래서 항은 3개지. 맞아.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하면은 3개라고. 그래서 공통인해가 있으면 생각을 좀 다르게 해야 돼. 그것까지 추가로 고려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좀 어려운 거고 요거는 뭐 쉬운 거고. 그럼 공통인 거 중복으로 그러니까 중복으로 개수 체크된 애들을 따로 구해서 빼야겠죠. 아까처럼 맞지? 자, 요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타나는 항의 개수 구하는 건 이렇게 푸는 거고요. 956번은 어때요? 여기 딱 이 경우의 수 문제를 좀 풀어보는 느낌인 거야. 익숙해지려고. 그리고 몇 개 케이스 특별한 거 모아놓을 겁니다. 뒤에 보면. 자, 그거까지 다 연습하는 거예요. 자, 956번.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9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공을 하나씩 꺼낸 뒤에 적힌 수를 확인하고 다시 넣었어요. 그래서 1회 시행을 하고 2회 시행을 합니다. 그럼 1회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확인된 공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야. 그러면 어떤 거예요? 사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사실 좀 센스 있으면은 짝수가 나오는 상황이 3가지죠. 짝, 홀, 짝, 짝, 짝. 3가지지. 그럼 전체에서 홀을 빼는 게 편하겠죠. 그런 이제 여집합 개념을 배웠으니까 이게 여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집합, 그러니까 사건의 그 경우의 수 될 때는 여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반대로 반대 상황 구하는 거야. 아닌 상황 구해서 전체에서 빼는 거죠. 예외 상황 구해서. 자, 근데 그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 첫 번째 그거는 아마 따로 그 유형이 나올 거라서 지금은 그냥 3가지 상황을 나눠서 할게요. 자, 첫 번째 놈을 짝수를 구하고 두 번째 걸 홀수를 뽑는 케이스 1번.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첫 번째 홀수 뽑고 두 번째 짝수 뽑는 거. 세 번째 첫 번째에서 짝수 두 번째도 짝수 뽑는 요렇게 3가지의 시나리오를 세울 수가 있어요. 맞아 아니야? 맞아요. 자, 그러면은 자, 요런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확인한 공에 적혀있는 두 수의 곱이 짝수가 되는 전체 경우수를 구하는 건데 짝홀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 생각해보자. 짝수인 게 몇 개 있어? 지금 1부터 9까지니까 4개 있어요. 그리고 홀수는 선택지가 몇 개 있어요? 5개 있는 거죠. 그럼 둘이 곱하면 20개입니다. 여기는요? 같은 식으로 5,
4 해서 근데 1회를 하고 2회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연결이라고. 너 언제까지 일을 화면이 너무 아파. 그냥 적당히 안 봐주고 모른 척하고 있으면 적당히 좀 해라. 그러니까 진짜 쫓아내야지 돼. 어? 참 진짜. 야 시험 다 맞추고 내가 딴짓하면 어느 정도 받는다니까. 아 왜냐면 잘하고 딴짓하면 엄마들한테 내가 욕을 안 먹어. 못하고 딴짓하고 클리닉도 안 오고 취업도 안 오잖아. 자거나 어? 진짜 잘하든가. 내 인정하게 취업도 된다는 정도 인정하게 진짜 빡세게 공부 좀 해오든가. 숙제가 안 돼 있거나 어? 시험을 못 치거나 해놓고 나서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걸 내버려두면 내가 직무유기잖아. 자, 그래서 상황이 세 가지 이렇게 각각의 상황에서는 그리고 연결이니까 고배 법칙 쓴 거고 세 가지 케이스는 또는 연결이니까 합의 법칙 써야겠죠. 그래서 다 더하면 정답이 56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배 법칙이랑 합의 법칙을 상황에 맞게 써야 돼요. 제가 지금 이게 고배 법칙 상황인지 합의 법칙 상황인지 알고 더하기를 할지 곱하기를 할지 잘 골라주시면 돼요. 아직은 뭐 순열조합 같은 게 안 들어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요. 그리고 문제 자체가 지금 쉬워. 자,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약수의 개수랑 그 다음에 도로망 문제, 지불 방법이랑 지불 금액수, 색칠하는 거, 그 다음 수용도까지 해서 총 8가지가 있어요. 특히 수용도 관련된 거는 하나 또 설명할 게 있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게 있는데 요 얘기를 하나씩 할 거예요. 요 유형들을 다 외워야 돼. 기본 풀이법을. 뭐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연습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5개 유형을 설명하면 그 첫 번째 경우의 수에서의 고배 법칙과 합의 법칙에 대한 설명을 어느 정도 마무리할 수 있어요. 뭘 쉬고 가? 몇 분 했다고? 어디까지? 오늘 숙제 순위의 끝까지일걸? 너무 많아? 네. 조금만 줘요. 에이 뭐 너무 많아. 조금만. 수능 쪽이 넣는 다 쉬워 문제들이. 조금만 주세요. 아 일단 근데 한번 해보자고. 해보고 얘기하자고. 나도 수업하다가 좀 조금 멈추긴 할 거라서. 아니 하나하나 좀 설명이 필요해서 이거 아마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확실히 가긴 갈 거야. 이런 건데. 이라는 거 너무 쉽게 했지. 자, 하나씩 케이스를 외우셔야 돼, 이제. 이거 케이스를 외워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약수의 개수. 여러분, 이거. 약수의 개수 저번에 설명했죠?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n을 소인수, 어떤 숫자를 소인수 분해를 해요. 조용. 자,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해. 자, 소인수 분해 했을 때, 그때 어떻게 된다고? 이 약수의 개수는, 자, 1번. 하나씩 하자.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돼. 약수의 개수는 지수의 더하기 1하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야? 이게 슬쩍 중학교 때 배웠던 걸 생각을 해보면 중학교 때 물론 2개짜리로 하긴 해요. 예를 들어 12를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쪼개면 봐봐봐.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1, 2, 4 그 다음에 1, 3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결국 얘들을 조합해서 약수를 만들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자 2와 관련된 애가 아예 하나도 안 넣는 거.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0제곱 그 다음에 1제곱, 2제곱 그래서 선택지가 몇 개? 원래 한 개, 두 개까지 있잖아. 거기에 안 고른다는 선택지가 추가된 거야. 그래서 플러스 1이라고. 0개 고르지 않는다가 추가된 거야. 우리가 알지만 고르지 않는다는 1제곱이 0제곱이 1이죠. 이거 수업 이제 하신 분들 알잖아. 2의 0제곱이 1인 거. 같은 식으로 얘가 3의 0제곱에 3의 1제곱인 거야. 그래서 3을 한 개 있다 고르지 않는다. 고르지 않는다의 선택지가 늘어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형태로 원래 하면 6개잖아. 이거를 하나 더 있으면 이제 입체로 상상하면 되는 거고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n차원 형태로 막 수학과를 가면 이제 그래서 n차원 개념으로 막 접근하는 게 그런 거야.
선택지가 n개 있으면 n번 하는 거지. n차원 그림도 못 그리지만 일단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하는 걸로 약수의 개수를 구합니다. 그럼 두 번째, 그 다음 알아야 되는 게 약수의 총합이죠.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돼요? 얘들을 다 더하는 거잖아. 그치 얘들아?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되느냐, 결국 구성 자체가 이걸 몇 개 고르느냐 이걸 몇 개 고르느냐 하는 거라서 아까 다항식처럼 접근하는 거야. 다항식 아까 할 때 기억나? 다항식 할 때 뭐 예를 들어 x, y, z가 있고 a, b, c가 있고 알파, 베타, 감마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은 이걸 어떤 애를 고를지 하면 조합되는 결과가 나오죠. 그게 다 나온 거가 전체 전기한 항의 개수잖아.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건데 무슨 말이냐? 보세요. 1 더하기 p 더하기 p 1 더하기 a 1제곱 a 2제곱 a의 p제곱 곱하기 1 더하기 b의 1제곱 b의 2제곱 점점점에서 b의 q제곱 같은 식으로 1 더하기 c의 1제곱 c의 2제곱 점점점에서 c의 r제곱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이거 전개할 때 여기서 하나 고르지. 그리고 여기서 하나 고르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고르면 약수를 만드는 이 칸 안에 들어간 애들 중에 하나가 튀어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걸 고르고 이걸 고르고 이걸 고르면 a제곱 bc라는 약수가 a제곱 b라는 약수가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 전개하면 약수 전체가 나오는 거죠. 지금 얘들이 얘가 p 플러스 1개고 얘가 q 플러스 1개고 얘가 r 플러스 1개여서 얘들을 다 곱하면 약수의 개수인 거고 이거를 곱해놓은 이거를 그러니까 다 곱해서 항의 개수를 물어본 게 약수의 개수고 그걸 다 더하기 연결한 건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놈을 외워두셔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은호야 일어나. 너는 맨날 이 시간 자더라. 페이지가 넘어갔다 애초에. 자, 그 다음 우리 이거 추가로 이거 여기 교재에 넣었는데 약수의 총 곱 이거 설명했었죠 제가. 이거 뭐라고 했죠? 이거까지 추가로 알아두면 좋다고 했잖아. 이거 뭐랬어? 다 먹었다고? 아유. 이게 이런 거예요. 원래 숫자 쓰고 그 다음에 약수의 개수 쓰고 나누기 2 아니었나요? 이거라고 내가 했었죠. 기억나시는 분? 맨날 알려주고 또 까먹고 알려주고 까먹고 왜 반복이야 뭐. 써 빨리. 필기하세요. 필기. 빨리 필기해. 여기 써놔 이거 밑에다. 에휴. 네. 지금 집에 간다고? 맨날 그러고 있으면서 뭘 내일 또 집중이네? 하루 이틀이요? 정현씨 잘하잖아요. 뭐 그러시든가요. 진짜 뭐라고 하시는 아니 진짜 응? 공약수의 개수는 또 뭐야? 여기 960번 양력에 가까운 거야. 공약수의 개수는 또 다르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아니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최대 공약수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되지. 무슨 소리야. 중학교 때 배웠잖아. 너희가 무슨 중학생이야 이씨. 1교시 아니 좀 이따 쉬는 시간에 가보면 뒤에서 영상 보강하고. 근데 너 과제 관리받으면 상담하고 와. 너 토요일 하루 클리닉으로 안 돼. 자, 그 다음 요 내용 갖고 문제 푸는 게 유형 4번입니다. 빠르게 설명할게요.
다 할 생각은 없고 이미 다 해줬으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960번, 961번 할게요. 자, 우선 960번. 자, 144랑 지금 나온 얘기인데 144랑 216이 있어요. 요 두 놈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냐면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공약수라고 배웠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요 둘의 최대 공약수는 뭐죠? 딱 봐도 72예요. 그죠? 얘가 72 곱하기 2고 얘가 72 곱하기 3이니까 최대 공약수가 72입니다. 그러면 72를 소인수 분해하면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겠죠.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가 몇 개야? 1 더해서 4 곱하기 3에서 12개겠죠. 근데 이게 왜 하는지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내 말은. 제가 증명을 했던 이유는. 자, 그 다음 두 번째 961번. 자, 두 수가 있는데 n분의 280이 있고요. 그 다음에 n분의 420이 있습니다. 자, 이 둘이 모두 자연수가 되게 하는 n의 최대값을 라지 n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결국 나눠서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니까 같은 말이죠. 뭔 얘기예요? 라지 n이 뭐란 얘기야? 이놈의 약수면서 요놈의 약수이면서 제일 큰 애니까 최대 공약수예요, 또. 그러면 280과 420의 최대 공약수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140 아니야? 140이죠. 140 곱하기 2, 3이잖아. 자, 그럼 140은 소인수 분해하면 7 하나 있고요. 20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죠.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약수의 총합을 구하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12개라고 했을 거고 그 12개의 약수가 다 어떤 식으로 나온다? 1, 2, 2의 제곱. 그러니까 2와 관련된 거를 안 고른 거, 하나 고른 거, 2개 고른 거 상황 깔고요. 두 번째 5도 1 더하기 5. 그래서 1을 하나 고른 거, 안 고른 거, 하나 고른 거. 7도 1, 7. 7을 고른 거, 하나도 안 고른 거 씁니다. 이걸 곱하면 전개를 실제로 해봤을 때 몇 개가 이걸 전개하면 위에서 말한 12개의 약수들이 쫙 나오는 거 구조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끝나겠죠. 그럼 얼마예요? 7 곱하기 6 곱하기 8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6, 8에 48, 48 곱하기 7 하면은 대충 336 나오나요? 네, 336이 나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첫 번째 약수의 개수와 관련된 유형을 풀어본 겁니다. 필기하세요. 한 가지 유형만 더 하고 잠깐 쉽시다. 순열 끝까지는 안 되겠네. 오케이. 자, 두 번째 도로망. 이거 되게 쉬워요. 여러분, 도로망 문제는 진짜 틀리면 바보거든. 물론 진짜 괴팍하게 만들면 틀릴 건데 보통 도로망 문제는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게 뭐 A에서 B로 가고 이렇게 지점을 갈 거야. 지점 가는 코스를 끊어 보시고 그 케이스를 잘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점을 하게 되면 이 케이스가 되게 복잡할수록 지저분해지고 갔다 오는 거 막 이런 것까지 하면 되게 복잡해. 근데 다행히도 지금은 선행하는 과정이라 우리 교재가 쉬운 거라 그 정도 레벨의 문제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천천히 한번 풀어보면 되겠죠. 자,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자, 몇 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일단 966번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965번도 하자. 자, 2개 해볼게요. 자, 965번부터 봅시다. 여러분이 어떨 때 또는을 하고 어떨 때 그리고 하는지만 구분 잘하면 돼요. 이 유형은. 먼저 현겸이가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으로 이동을 하고요. 지율이는 반대로 B에서 A로 옵니다. 근데 중간에 만나지 않는 경우를 구하래. 근데 되돌아가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속도 차이가 나는 거 없어요. 속도 차이에 의해서 안 만나는 거 없단 얘기야. 그러면 결국 코스상으로 안 만나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A에서 P로 오고 B로 온다고 쳐. 예를 들어서 현겸이가. 그리고 그때 어떻게 간다고? 지율이는 반대로 B에서 그 P로 가면 안 되겠죠. 그 P로 가면 만날 거 아니야, P에서. 어? 한 지점을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같다고 했으니까 B에서 P로 올 때랑 A에서 P로 올 때랑 속도가 같으니까 P에서 만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못 만나게, 그러니까 요 위쪽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동그라미 비어 있는데 위쪽 동그라미를 P, 아래쪽 동그라미를 Q라고 합시다. 그러면 A에서 한 방에 B로 가는 게 없으니까 선택지가 두 가지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랑 근데 지금 구하는 거는 얘가 이렇게 가면 다른 애는 이렇게 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안 만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몇 개예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요거 하나랑 반대로 A가 Q에 갔다 B로 가고 B가 P로 갔다 A로 가야 돼. 요 상황 아니면 만나겠죠. 둘이 중간에 같은 지점으로 가면 만나잖아. 그러니까 선택지가 PQ 있고, 잘 봐봐. 현겸이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PQ 두 개고 지율이가 고를 수 있는 것도 PQ 두 개야. 그럼 2 곱하기 2에서 총 4가지 상황이 있어. 시나리오가. 근데 그 중에서 만나는 시나리오가 두 개고 안 만나는 시나리오가 두 개란 얘기야.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요 둘을 구해서 더하면 되겠죠. 지금 시나리오는 또는 연결이라 요 둘은 더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 시나리오 계산 자체는 쉬워요. A에서 P로 가는 방법이 몇 가지야? 길이 3가지니까 선택지가 3개지. 그리고 P에서 B로 가는 것도 선택지가 3개니까 요 방법이 9가지. 그리고 B에서 Q로 가는 선택지가 4개고 Q에서 A로 가는 게 2개니까 요 선택지가 8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요 둘은 더하는 거예요? 곱하는 거예요? 곱하는 거죠. 왜?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지금 현겸이의 코스를 고르는 방법의 수가 9가지지. 그리고 이건 뭐예요? 두 번째로 말하는 그 지율이의 코스 선택 방법이야. 그러면 코스를 선택하는 전체 방법은 몇 가지라고 보는 거야? 얘가 고른 거랑 얘가 고르는 게 그리고 연결이잖아. 또는이 아니에요. 그리고 연결이니까 70이라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은 또는과 그리고에서의 헷갈리는 걸 찾아내야 되는 거야. 아니, 실수 안 하게. 거기를 계산 실수하면 망하는 거죠. 자, 같은 식으로 A에서 Q로 가는 건 몇 가지죠? 이게 2가지, 4가지니까 여기 똑같이 8가지고요. 여기가 3가지, 3가지니까 9가지고 그래서 둘이 곱하면 72가 됩니다. 근데 이 둘은 어떻게 해? 곱하는 게 아니고 더하는 거니까 최종 정답은 144.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곱하기 상황인지 더하기 상황인지만 잘 구분하면 돼. 그래서 도로망 문제는 쉬워요. 진짜 코스 이상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966. 결국 심화 문제들은 내신 들어가서 하면 되니까 기초만 잘 배워가요. 자, 3개의 지점 ABC가 있어요. A 지점을 출발해서 C를 들려서 다시 A로 온다고. 근데 B는 갔다 와. 지나지 않거나 한 번 이상 지나도 된대. 여러분이 처음 할 일은 뭐겠어요? 시나리오 세우는 겁니다. 자, 봅시다. A에서 다시 A로 돌아올 건데 중요한 게 있어. B를 거치는 방법은 2번은 안 되지. B는 안 지나거나 한 번 이상 지나지 않고 아니 한 번 이상이니까 2번도 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첫 번째 B를 안 거치는 거. 두 번째 B를 갈 때는 거쳤는데 올 때는 안 거치는 거. 세 번째 B를 갈 때는 안 거쳤는데 올 때는 들리는 거. 네 번째 갈 때도 올 때도 들리는 거. 일단 상황이 몇 개예요? 상황이 4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들은 다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겠죠. 그래서 더해야겠죠. 또는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뭐예요? 그리고니까 곱해야겠죠. 그러면 A에서 C를 가는 방법 몇 가지예요? 2가지죠. 근데 한 번 지난 길을 지나지 않으니까 돌아올 때 첫 번째 선택한 걸 못 쓰지. 그래서 1가지죠.
맞아, 아니야? 그래서 몇 가지야? 여기 2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A에서 B로 가는 선택지가 몇 개야? 5가지입니다. 그리고 B에서 C로 가는 선택지가 3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길도 C에서 A 오는 거 안 지났으니까 2가지니까 다 곱하면 30가지. 자, 그 A에서 C를 가는 것도 2가지. 맞죠? C에서 B를 가는 거 3가지. B에서 A 오는 거 5가지 해서 여기 30가지. 자, 근데 얘는 어때요? A에서 B 가는 거 몇 개라고? 5개. B에서 C 가는 거 몇 개? 3가지인데, 그럼 C에서 B로 올 때 그 3가지 중에 내가 갔던 걸 못 가니까 하나 빼야 되지. 그래서 3 빼기 1. 그래서 2가지. 같은 식으로 B에서 A 갈 때도 앞서서 고른 걸 하나 못 가니까 하나 빼야 돼. 그래서 5 빼기 1에서 4가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는 몇 개예요? 요 방법이 120개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얼마? 182가지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들이 복잡해질수록 아마 문제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건 쉽지. 4개밖에 없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도로망까지 설명했습니다. 지불 방법이랑 이제 색칠하는 거랑 수영도 얘기를 좀 이따가 할게요.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3개만 하면 끝나서. 모르겠어, 어떻게 할지. 3개를 하고 좀 어려운 문제를 더 풀지.